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다음 주 3월 둘째 주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주식들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했고요. 미국 지수는 어제 뭐 다시 반등을 하는 그림이네요. 뭐 걔네들이야 뭐 별로 빠진 게 없으니까 거기서 거기에니까 뭐 항상 한국 주식 하면서 미국 주식에 되게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 없다. 뭐 걔네들 간다고 해서 우리 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3월 둘째 주 기대해 볼 만한 주식 테마군 휴머니젠 관련, 그 다음에 쿠팡 앤 핑크퐁, 그 다음에 OTT 진단키트, 미나리 관련주 해서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휴머니젠 관련이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은 미나리, 그리고 OTT 관련이죠. 뭐 저기 디즈니 그쪽 관련인 거고, 가온미디어는 뭐 자회사 상장 얘기가 있는데 OTT 관련이에요. 얘도 그렇고 KTCS는 쿠팡 전화상담 관련된 종목이고 또 핑크퐁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랩지노믹스와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이고요. 다 한 번씩 다뤘던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이 가온미디어하고 KTCS 빼고 특히 이 휴머니즘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1월 달부터 관심을 좀 가져라라고 2021년 관심 가져볼 테마군에 넣었던 종목이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슈팅이 한 번씩 나왔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금요일날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건 뭐 들어가서 다시 종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3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얘기하니까 그럼 첫째 주도 수익률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수익률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 개인 매매랑 뭐 이 유튜브에 올라간 종목들도 저도 매매를 하긴 하지만 안 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들고 계실 분들 혹은 매매에 목말라 있으실 분들을 생각해서 종목을 올려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3월 1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크게 했고 상승 크게 했고 이건 제가 안 봤어요. 종목을 찾아보질 않아서 세아베스틸도 올라왔네요. 다 올라왔네요. 안 올라온 것들이 없을 정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HLB도 당연히 올라갔고요. 부강약품은 목표가 정확하게 드렸고요. 어디까지 봐라. 그죠? 한국팜 올라가고 박셀바이오는 안 올라왔죠. 얘는 박셀바이오는 대응의 관점으로 제가 드렸던 부분이라 어디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위로 상승할 때마다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밑으로 밀릴 때까지는 밑에서 버텨줘야 돼요. 요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얘가 이 안에서 캔들이 유지한다면 밑으로 깔고 나서 그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평선을 무시하지 마라. 이평선을 무시하는 전문가분들 계시는데 꼭 그러지 마시길 바랄게요.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괜히 HTS 키면은 5일선, 21선, 61선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이것저것들 다 있죠. 어디까지 뭐 갈 거다, 뭐 한다, 목표, 어디 부근에서는 어째라 저째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수익률은 뭐 말해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일단 KPM테크 휴머니젠 관련해서 임상 3상 좋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슈팅이 강하게 뽑아내는 자리고 실제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뭐 차트를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상승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올라왔다가 바닥까지 주저앉아서 위에 매물대를 잔뜩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슈 호재 뉴스가 나와봤자 결국엔 뭐다? 윗꼬리 달고 밀린다. 왜? 그동안 내려왔었던 이 매물들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니까 한번 올라오면 자기 본정가 혹은 약수익 정도 혹은 약 손절 정도가 되면 매도하기 바빠요. 그럴 수밖에 없다. 특히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평선 밑으로 주저앉아서 여기서는 호재 나와봤자 그 호재에는 뭐다? 윗꼬리 달고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대신 그 호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제는 하락보다는 진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지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수익을 주기 위한 자리 잡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 KPM테크 같은 경우도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존에 주가가 하락하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다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힘 약한 애들은 밑으로 깔고 내려간다고. 그죠? 얘도 밑으로 깔고 내려갔어요. 왜? 마땅한 호재거리가 없었고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한 번씩 위아래 약간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쳤지만 밑으로 하락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나와봤자 윗골이 단다라는 말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밑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자리 잡아놓고 횡보하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죠? 여기서 슈팅을 쳐놨으니까 여기까지 확인을 한 자리예요. 구름대 상단이기도 했지만 여기 구름대 상단의 매물 그리고 기존에 쳐 올렸던 이 자리에 대한 매물 다 확인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조금 아쉬운 건 몸통을 여기까지 올려놓고 끝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거든요. 왜?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 그래서 시간에서 결국엔 여기까지 올려놨을 거예요. 3,100원. 시간에서 3,230원까지 올려놨네요. 3,215원. 많이 올려놨네요, 그래도. 3,215원. 요 정도 자리까지 올려놨네요. 그러면 거진 상한가 부근, 그리고 기존의 언덕을 넘어가는 부분까지. 그쵸? 그러면 이제는 월요일날 시가가 이 3,230원 위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애매하게 상한가를 못 말고 시간에서 끝나긴 했지만 웬만하면 이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 기존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하고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기존에 많이 거래량이 발생됐던 부분을 보면 오늘의 거래량, 그러니까 금요일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자리가 있네요. 요 자리의 기준으로 잡혀있는 자리가 3,850원 그리고 3,500원이 나오네요. 3,500원, 3,850원 이 자리 넘어서야만이 그 다음으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4,050원에서 요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날 갭이 뜬다면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선을 밑으로 까는 자리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눌릴 때 이 이평선 자리, 즉 2,900원 정도, 많이 밀리면 2,800원, 좀 길게 봅시다. 여기 2,8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다음 주
2,8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한번 올라오면서, 그게 월요일날 한 번에 다 칠지, 아니면 뭐 월요일날 윗꼬리 좀 달고 밀렸다가 화요일 쉬고 수요일날 뭐 그런 식으로 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못해도 3,4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목표가인 3,8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3,600원대죠. 3,600원대에서 한번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3,600원 정도에서 한번 맞고 윗꼬리 달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치고 올릴 수도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봤을 때도 저번 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하고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그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KPM 테크 자리 다 거진 자리 다 잡아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가를 보면요,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하고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누르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락에 상승해주고 하락 A, B, C파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다? 이제는 2차 상승의 자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리가 왔는데 하락이 나왔고 그 하락을 한번 진정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는 없는 건, 여기서 만약에 시가가 밑에서 시작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중간에 요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메꿨다라는 거죠. 그죠? 이번 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메꾸면서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한 번 더 고점을 여기보단 높였다. 그러면 이번 달 거래가 오늘 저번 달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한 번은 더 위로 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4,000원 부근까지는. 4,000원 부근이 뭐다? 이 종목은 강권이다. 그 전에 3,600원, 3,800원대에 단기적인 저항들이 있지만 그 자리를 뚫을 만한 이슈가 계속 간다면 4,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일단 4,000원 부근에서 뭐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5,000원 부근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4,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부분이냐. 일단 4,000원이 뭐다?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이해되시죠? 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때 열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종목이긴 한데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법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자리가 3,000원대이기 때문에 5,000원이면 거진 80% 100%예요. 그죠? 상 2번 이상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탄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왜 4,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애매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도 갈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부분인 거니까 이 주포 메이저 세력들도 장난을 많이 쳐요. 요새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나와요. 분봉상에. 이게 주식인지 비트코인인지 음봉으로 빵 하고 밀어놓고 거래량 빵 터트려가지고 주가를 이제 떨어뜨려야겠다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자리 잡아가면서 이 자리로 올려요. 요런 케이스로 장난치는 애도 있고, 이건 개인 털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음봉으로 빵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그대로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의 판단이 이 음봉을 다 두드러 맞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그런 데 쓰고 있다. 올릴 때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한일진공, 뭐 어차피 보면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KPM의 부대장들이죠. 뭐 따까리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 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부대장급이고, 얘도 동일한 포지션을 만들었어요. 얘는 중간중간에 슈팅도 강하게 나오지 않았죠. 왜? KPM 테크만 대장이었고 이슈로 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즉
KPM테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유지를 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얘 한일진공이 움직여요. 얘는 정말로 눈치 보는 애예요. 왜? 시총 자체가 낮으니까 KPM테크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요 자리에서 그냥 이지랄하고 있다가 요만큼 올라가면 뭐 5분 3분도 안 돼서 빵 하고 여기까지 올려버려요. 그만큼 가볍다. 눈치 보는 종목이다. 즉 KPM테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움직일 때 얘는 뒤따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못한다? 그럼 얘를 타서 목표가를 길게 잡지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흐름은 비슷하죠. 하락을 했고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어떻게 보면 KPM테크가 움직였을 때 조금씩이라도 들어왔던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뭐 얘는 어떻게 보면 상승이 기존에 적었기 때문에 KPM테크보다 훨씬 높은 상승을 유지했지만 1240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지 못했어요. 이 자리가 뭐예요? 기존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유지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 다음으로는 또 요 자리에 대한 물량이 남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 KPM테크가 말 그대로 4,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 얘 같은 경우도 이 1,5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고, KPM테크가 그런 4,000원을 넘어서서 정말 5,000원 부근까지 간다면 얘 역시 1,7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주봉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KPM하고 텔콘, 한일진공하고 확연하게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건 뭐다? 2평의 기준이다. 아직 한일진공, 텔콘은 자리를 못 잡았다라 그랬죠. 여전한 거예요. 얘는 올라오면서 많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600원대 부근까지예요. 대략적으로 1,600원에서 요 자리 1,680원 정도까지 이 이상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도 없고,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요 자리를 어찌됐든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아직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여기만큼의 거래량을 다시 한번 발산하지 않는 이상 이 이상 넘어가는 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상 넘어가는 건 단숨에 넘어가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얘는 한 1,4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얘도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해 놓고 끝났으면 참 나쁘지 않았을 뻔 했는데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PM테크가 움직일 때 얘는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어찌됐든 주가를 계속 하락시키던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위로 그래도 한 번은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뭐 2,0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의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상승은 한번 나타날 수 있다.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는 한 1,5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요런 자리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아직도 위에서 찍어 누르는 단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 A, B, C가 나오고 그러면서 상승이 한번 나온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나오죠. 크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KPM테크나 다른 종목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일진공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텔콘도 빠지긴 했지만 위에서 빠진 폭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라는 거. 얘는 왜
여기서 빠지는 건 똑같죠. KPM테크랑 빠지는 건 똑같지만 기존에 여기서 KPM테크가 흘러내릴 때 얘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왔어요. 왜? 많이 올라온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2평을 다 이탈하고 그동안 반등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탈하고 좀 밀렸다라는 부분이고, 얘도 요 자리죠. 주가가 한 번 더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했지만 위에 있는 2평을 뚫기에는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누르면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은 그림이에요. 그죠? 쌍바닥을 찍은 그림이고, 일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평을 한쪽으로 모아놨어요. 그럼 이 자리만 뚫고 올려 선다면 6,000원 위로만 올라선다면 얘는 단기간에 이 7,5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거래가 좀 터진 자리가 7,500원 정도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음봉으로 쭉 찍어 눌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원을 한번 돌려야 되는데 못 돌리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얘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잡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일단 한번 돌렸어요. 언제? 금요일날 돌렸다가 눌렸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오면서 머리통을 한번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만 잡고 그냥 커피잔을 만들고 마무리가 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려면 KPM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만의 호재가 없어요. 한일진공만의 호재가 없어요. 어찌됐든 KPM과 엮어서 가야 돼요. 걔가 일단은 대장이다. 돈이 훨씬 많이 터졌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 똑같이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슈가 꾸준하게 간다면 그때는 얘가 대장을 치고 나갈 확률도 나와요. 왜? 요때 큰 상승을 못했고 그동안 눌렸고 그 눌림을 이제서야 뚫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이 이슈가 이어지고 뭔가 이 휴머니즘 관련된 이 세 종목이 연결이 된다면 대장을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때는 얘가 대장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에요. 일단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이 6,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텔콘 주주님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별 수 없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못해도 7,5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고 7,500원 넘기면 8,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원대까지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KPM을 확인을 잘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M라이프, 최근에 이 미나리라는 종목이, 미나리라는 영화죠.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서민적인 영화, 감동적인 영화죠. 그냥 감독이 자기의 얘기를 썼다 그러죠. 뭐 외국으로 입양돼서 애를 낳고 살면서 이제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를 뭐 찾아서 외국으로 아무튼 뭐 언어적인 부분, 뭐 그런 부분이랑 가족 간의 뭐 그런 부분 같아요. 저도 안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면 표지 보고 저는 뭐죠? 기생충 짝퉁인 줄 알았어요. 잔디 나오고 애가 뛰길래 뭐 기생충 비슷하게 만들었나? 라고 했는데 대략 이 나오는 주인공들 보고 별로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예전에 기생충의 신화를 또 한 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뭐 하면서 뭐 이쪽 저쪽 여우주연상부터 해갖고 아카데미 감독상 뭐 기타 등등 하고 19개 이상을 수상을 후보에 올랐다라는 건지 수상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그런 모양인 거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이 SM라이프 디자인이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기존부터 꾸준하게 얘는 밑바닥에서 저점 잡아놓고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닥은 항상 동일하게 잡아놓고 고점만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즉 얘는 크게 보면 이 안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 박스권을 넘어섰을 때야 이 위에 있는 또 박스권이 나타나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한 6년 동안을 이 모양만 계속 유지를 했던 부분이에요. 유지만 하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대신 그거에 대한 이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 이렇게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이 위로 올라오면 한 번은 이 박스권을 두드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못 두드렸지만, 하지만 지금의 자리도 아직 여기도 못 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이라면,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3,750원 3,750원 넘기면 4,100원에서 뭐 많으면 4,500원 4,7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5,500원까지도 5,500원에서 5,8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왜? 기존에 비해서 확실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예요. 얘는.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나간 자리긴 맞아요. 얘가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고 터지면서 나갔기 때문에 주가를 저점을 한번 깨고까지 이탈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 뒤로부터 뭐예요? 나갔던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가 나오죠. 그죠? 이 거래량 이상을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죠? 올라갔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이상 거래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눌린 다음에 적은 거래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조금 더 올리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월봉의 기준이니까 주봉이나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 주봉이나 일봉으로 돌아왔을 때는 6월 15일 여기네요. 월봉상에는 여기서 거래가 빵 터진 2019년 11월이네요. 주봉상에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요 자리죠. 거래량이 요 정도 터졌고 아직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3,700원 그래도 500원이면 10% 이상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고점의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 자리만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던 요 정도만 나온다면 얘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를. 그리고 기존의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전고점이 있지만 여기에 최고 고점이 있고 중간에 어디? 여기 고점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헤드앤숄더의 머리통과 어깨를 만들어 줄 거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즉 3,7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그죠? 그런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다른 자리 다 빼고 기존에 상승 내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2,800원, 2,960원.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이 2,960원을 넘긴 자리라는 거고, 그럼 그 안에 또 매물이 있는 자리가 요 자리. 오늘의 저번 주에 고점이죠. 3,340원. 이 자리 확인했죠. 그럼 다시 눌릴 때 2,96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어디? 이 윗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가온미디어 가온 브로드밴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인공지능 AI 뭐 스피커 뭐 그런 쪽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솔루션 자회사 가온 브로드밴드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가 KT 관련이네요. 어떻게 보면 가온미디어하고 KT CS하고는 또 비슷한 거일 수도 있죠. 이 KT CS도
예전에 이름이 그냥 KT 쪽 뭐 자회사에서 이름을 뭐 상호명을 좀 바꿔가지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가온미디어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기존에 전고점을 맞고 밀린 자리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고점을 찍고 밑에까지 하락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봤을 때 요 자리란 말이에요. 9,000원. 그럼 얘는 실제적으로 9,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예요. 왜? 고점에서 바닥까지 찍었던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 위아래 횡보를 해줬던 자리를 확인을 하면 단기적으로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봉에서 올라왔다가 눌렀던 자리가 여기에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가 이렇게 보면, 그죠? 굳이 자리가 9,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산 말고 두 번째 밑에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죠? 지지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일단 자리를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차례 눌리더라도 12,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또 이탈하는 그림이 나와서 11,000원대까지 또 눌리면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당분간은 뭐 요렇게 박스권이 나와요. 얘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뚫는 거래가 꾸준하게 안 들어오면 결국엔 한번 눌러서 어디 이 9,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호재가 남아있고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던 이 추세를 어제 금요일날 잡아 돌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2,000원까지가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요 자리 12,700원 정도만 종가상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지지가 13,000원에서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13,000원에서 뭐 혹여나 매수를 했다? 그럼 12,500원이 깨지면 그냥 손절 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이 12,700원 13,000원 부근만 유지를 해준다면 이 자리가 13,000원이거든요. 이 자리를 유지해준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14,750원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 중간에 13,800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서 13,800원을 뚫으면 14,7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많이 올라오면 15,000원대를 또 한번 찍는다. 찍고 눌릴 때 13,800원, 14,000원 부근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얘는 한 차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왜? 아직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월봉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기존에 계속 요렇게 뭐 크게 보면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었던 자리일 수도 있고, 몸통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요렇게 자리를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죠? 몸통으로 모양을 보더라도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그냥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보면. 그러면 요런 머리 자리를 꾸준하게 고점은 높였지만 몸통이 낮아지고 있었던 자리를 이번엔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위로 한 번 더 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고점까지는. 여기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니까. 아직 바람을 막아줄 산은 남아있다. 그 산을 뚫기 위해서 여기 요 자리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고점 만들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종가상. 그럼 이 자리가 12,000원 정도 된다라는 기준이겠죠. 그죠? 이 12,000원 정도를 본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2,700원에서 500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12,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고점을 한 번 더 때릴 거고, 때리고 넘기면 다시
요 자리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이니까 뭐 관찰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KTCS 얘 같은 경우도 슈팅은 이미 한번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적으로 슈팅을 냈지만 위로 2% 정도 상승하고 그대로 꼬라박았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누군가 물량을 털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1100원부터 3000원이면 얘도 300%거든요. 3월달부터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어차피 뭐 코로나 때문에 쳐 눌렀던 자리니까 이 자리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 뭐 지들 물량 모으려고 자리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정배열로 넘어간 자리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끌고 가다가 슈팅이 강하게 터진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고점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아직도 고속도로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도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로 빠졌다가 아직 국도로 내려 올라다가 또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로 가는 중이에요. 현재는 뭐 그런 기준의 모습인 거고, 그렇다면 얘가 음봉으로 빵 하고 터트리면서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렸고, 여기까지 쳐 밀었죠. 여기까지 쳐 밀고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중간값을 탈환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밀어서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지만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이 자리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확실하게 털고 나갔다면 얘는 이렇게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면 뭐다? 확실히 털고 나갔다. 얘는 단기간으로 끝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익 실현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지켜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은 남아있다. 어느 정도 물량은 남아있지만 여기서 또 다시 주저앉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 이게 설거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하락했다가 올라오면 뭐 설거지네 어쩌네 막 그 네이버 종토방에 많이 그런 걸 보시죠? 그런 그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 상승을 할 때도 이 상승 파동이 있듯이 하락에도 하락 파동이 있어요. 하락 A, B, C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 C가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건 설거지가 아닌 거예요. 이탈하면 그게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가를 차트를 볼 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인 거고, 어찌됐든 이 음봉을 타고 한 번은 올라탔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큰 상승을 유지해 보려면 요 자리죠. 2850원만 종가상 크게 이탈하지 않거나 조금 더 나는 본다. 왜? 짧은 구간이니까 조금 더 나는 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자리까지 봅시다. 2,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2,700원?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2,700원 1차 2,700원 혹여나까지 밀렸다가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 2,780원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2,850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올라갈 때 그냥 한 번에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열어는 둘 수는 있어요. 왜? 그리고 나서 다시 계단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웬만하면 2,850원 2,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위로 한 번은 더 쏜다. 얘는 어디까지? 3,400원 혹은 3,5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갭 띄워놓고 축 쳐 밀었던 자리인 거고, 그 자리가 여기까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기존 고점이죠.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한 머리통이 아직 남아있고 적장에 목은 못 뺀 거예요. 지금 팔다리만 잘라놓고 적장에 목은 남겨놨다라는 거고, 여기서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한번 치고 눌렀다가 이제는 이 위에서 자리 잡고, 이 위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잡으러 올라오면서 몸통으로 감싸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머리통을 잡으러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월봉상에
구름대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열린 구간, 위로 열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은 칼같이 잡으시되 이 밑에까지가 또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너무 크게 보지 말고 2,700원이에요 사실. 최종 손절가가 2,700원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 2,850원이든 이탈을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버렸다가 조금 있다가 봐도 돼요. 얘는 지금 당장 이 슈팅 냈으니까 이제 죽을 자리는 아니고, 이제는 얘는 하락하고 나서 여기서 매물 만들어 놓고 눌렀던 자리 이 위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분명히 움직인다.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찌됐든 3,300원까지 혹은 3,4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때린다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물려도 뒤질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넵지노믹스 시간이 좀 오래됐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자, 진단키트 관련이죠. 사실 무지하게 많이 빠졌어요. 월봉에 보면 이제서야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예요. 꾸준하게 음봉으로 쳐 누르다가 이제서야 양봉을 만들면서 이제서야 진정봉이 요 자리에서부터 하나 나왔죠. 떨어지는 각도에서 자리 잡고 위로 한번 친 다음에 옆으로 이제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르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없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거래가 빵 터졌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가는 21,500원이 되는 거예요. 넵지노믹스. 중간에 매물이 당연히 18,000원대에 18,000원, 2만원 잡혀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선 그래도 20-3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빠질 때 너무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러니까 2만원 2만원에서 15,000원 사이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분명히 충분히 나와야 돼요. 얘는 충분히 나와줘야 돼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이 아직도 내려 꽂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잡아 돌리는 구간만 나와주고 어느 정도 횡보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34,000원대까지. 요 자리는 그냥 주워 먹으려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왜? 떨어질 때 무작정 떨어졌기 때문에. 대신 기존의 매물대가 분명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여기서 거래를 충분하게 터트려 놓고 여기를 빵 하고 적은 거래량을 올리고 그 다음부터 주저앉혀 버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저항대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하나의 이렇게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런 박스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여기서 이 2만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얘가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칠 거냐, 아니면 이 위로 올라와서 이 박스권에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예요. 즉, 이 후자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후자가 훨씬 좋지만 이 위에 대한 상승을 단숨에 볼 수는 없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 준다면 그 다음을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이 구름대를 지나는 뭐 3-4개월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더라도 그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면 밑에서 이게 지켜줄, 받아줄 물량이 남아있고 위에서 논다라는 건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사실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올라와서 눌렀다가 바로 간 게 아니라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고점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저점 만들어 놓고 고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누르면서 기존에 하락했던 저점 만들어 놓은 이 윗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보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박스를 요렇게 밑에 뭐 꼬랑지 남겨놓고, 그럼 여기도 밑에 꼬랑지 남겨놓고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줘야만이 그 다음 다시 또 이 자리를 잡으러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일봉으로 돌아와서도 떨어지는 각도가 여기서 그나마 좀 버티는 모양을 좀 잡아주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주장창 흘러내렸거든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흘러내린 자리가 이렇게 자리를 흘러요. 그래서 한 번 더 흐르면서 이 자리 메꿨고, 요렇게 흘러내린다면 시간이 지나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만원 부분까지는.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 가기에는 뭐다? 엄청난 거래량이 좀 필요하다. 최소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만큼은 한 번씩은 터져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위로. 그죠?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봉의 관점인 거고, 실제적으로 그나마 가까이 띄워보면 거래량이 그나마 터졌던 자리가 나오죠. 눈앞에. 그죠? 눈앞에 나오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시장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잡았어. 여기가 고점이 잡고 오늘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디? 이 자리에 몸통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몸통을 때려준 거죠. 여기 이 자리를 맞고 밀리는 거예요. 왜?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즉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얘는 실패해서 한 번 더 밀어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 때렸으니까 다시 한번 얘가 이제는 못해도 14,5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14,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이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여기서 저점을 만들려고 모양을 잡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다시 때렸고, 이 14,500원만 깨지 않는다면 결국엔 이 자리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이 바닥권에 대한 저점은 여기서 형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밑에 뭐 꼬랑지 남겨놓고, 김밥 꼬다리처럼 꼬랑지 남겨놓고 밑에 있는 자리를 잡아놓고, 그럼 이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단기적으로 어디? 요런 자리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2만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그런 자리가 나오고 나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나중엔 최종적으로 3만원 부분까지도 목표로 설정하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이제는 관심 가져볼 때다. 진단키트 사실 뭐 이제 활용도가 없지만 뭐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는데 무슨 진단키트 같은 소리 하냐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차트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대신 큰 상승은 낼 수는 없는 자리다. 왜? 장기적인 이평선도 이제 얘가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승은 가능하지만 2만원대까지 얘가 내려와서 맞고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15,000원대까지. 그럼 이 안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얘가 밑으로 깔리고 나면 진단키트가 아니더라도 뭔 또 이슈를 가지고 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현재는 이제 자리 잡는 구간이에요. 그 가능성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거냐 아닐 거냐의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창세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창세기 같은 부분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게 가능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 마지막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제가 영상을 좀 다뤘었죠. 그때 다루면서 이 1600원대까지 쭉 밀리다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는데 얘가 뭐 실적도 나온다, 호실적이 나온다라는 얘기 있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주가가 쫙 빠졌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영상에서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1600원대 자리를
내려앉았다면 1600원 1800원대를 내려앉았다면 얘가 확실하게 상장 폐지가 안 될 주식이라면 못해도 뭐 2,000원 위로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2,000원 위로 올라와서 2,000원 위에서는 지지받는 그림이 나오면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은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 결국엔 상승한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그러니까 호재로 올렸던 부분을 다 반납을 시킨 거예요. 뭐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어요. 왜? 확실한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뭔가 어쩌고 저쩌고 인도에서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눈앞에 보여지는 실체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뭘 했다고 하는데 누구랑 했는지 얘기는 못 해준다 그러고, 그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바닥까지. 근데 어찌됐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하던 이 바닥을 잡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자리죠. 그럼 여기서 저점을 찍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레벨업 시킨 자리예요. 지금은 어디? 여기가 기존 바닥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자리 위로 앉혀놓는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를,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제 여기죠. 208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못해도 이 자리 2900원을 한번 찍으러 와요. 여기서 슈팅을 냈던 자리. 단기적으로 2500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 그림인 거고요. 그게 어제의 그림인 것도 있고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900원을 한번 확인하러 온다라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얘가 3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만 준다면 이 4000원대까지는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뭐 일단은 3000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중요하다. 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2900원에서 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 그런 3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4000원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모습이에요. 얘는 이제 악재는 일단락 한 부분인 거고, 그동안의 구름대를 이제는 벗어나는 구간이에요.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동안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뚫고 가야 되는데 매물 소화하기 힘드니까 얘도 결국에는 이 구름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이제서야 야, 나 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짧은 구간을 뚫고 가려고. 야갔다라는 거죠. 야갔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차트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드린 부분이에요. 뭐 기존에는 워낙 구독자에 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종목을 여러 개 분산 막 시키면서 빠르게 그냥 흐름만 보고 있어요. 흐름만 보고 넘겨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자기가 들고 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주식에서 공부 안 하면 결국엔 나중에 다 까먹는 부분인데, 그런 공부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마인드를 가져라. 힘들고 뭐 하더라도 힘든 만큼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처럼 이런 터널을 지나실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건너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공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동안 잘 쉬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3월
이게 4월 1일부터 공부방 또 2기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